암호화폐 전문 방송 코인 넘버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들을 만나볼까요? 오늘의 게스트는요. 암호화폐 관련 법률 자문으로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정수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수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암호화폐계의 전문 평론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요한 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전문 평론가로 불러주십시오. 네, 저희가 본 토크를 들어가기 전에요. 베스트 질문왕을 발표하고 지나갈게요. 알트 매집 중 그리고 MSK님입니다. 두 분은 아래 나가는 주소로 연락처와 지갑 주소를 보내주시면 3만 원 상당의 리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 원 지금 시작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암호화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는 놈이 어딨대요. 아, 놓으라고 좀. 네, 오늘의 주제는요. 암호화폐 과세 전격 해부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과세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형태의 세금이 부과될 건지 정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과연 꼭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건지, 부과한다면 어떻게 부과를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로 이익이 난 경우 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걸까요? 오히려 손실이 본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손실을 봤을 때 나라에서 어떤 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첫 질문부터 굉장히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라 좀 어려운데요. 네. 이 질문은 꼭 암호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가에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국가가 이제 국민에게 어떤 여러 가지 권리를 이제 보장해 주는 만큼 그 반대급부로서 이제 세금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화폐 경제가 워낙 발달이 돼 있어서 이제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지금 예전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쌀로도 냈었고 뭐 삼배 같은 걸로 낸 적도 있었죠. 이 세금이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 국가의 경제 주체 중 하나인 이 시민이 자기 역량을 통해서 이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변호사니까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헌법상에 우리 납세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이 소득세로 생각해 보면 어떤 소득의 재분배, 어떤 개인 간의 어떤 평등 이런 걸 구현하는 어떤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렇죠. 이건 상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암호화폐라는 것이 딱 등장하면서 이게 소득이냐 뭐냐 이것부터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법인세라는 기본적으로 순자산을 증식시켰던 여기에 대해서 모든 소득에 과세가 되는데 개인에게 부과되는 이 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네. 소득으로 잡히는 이 소득세는 이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소득세법에 열거된 이 부분만 과세 대상이죠.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예전에 이 법 만들 때 없었잖아요.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소득세로 잡아야 되냐, 거래세로 잡아야 되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많은 것들 중에 아직 법이 없으니까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앞으로 또 이야기하겠지만 네. 이거 세금을 내면 이거 또 제도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지금 몇 달 전부터 과연 암호화폐로 벌어진 이 수익에 대해서 어떠한 세금을 매겨야 되는지 참 말들이 많습니다. 네, 세금을 과연 부과를 해야 되는지 자체도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변호사님? 예, 지금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과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제 암호화폐 법적 성격이 뭐냐 지금 이거에서부터 지금 규명이 안 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이 법적 성격이 규명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법적 자문이 굉장히 좀 곤란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몇 년 전에 이제 국세청은 굉장히 좀 원론적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화폐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뭐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해서 이제 이 투자자들이 좀 혼란을 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많은 지금 좀 그림을 보시면 알겠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입장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좀 논의가 진전이 돼 와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이익에 이제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방침 자체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세목을 통해서 이 과세를 할 것인가 지금 이게 논의가 되고 있고 크게는 양도세, 뭐 부가가치세, 거래세 이런 크게 세 개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우리 누리꾼들께서 계속 채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누리꾼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도박이라고 해놓고서 도박이라고 해놓고서 잘 되니까 그거 뺏어가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절대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국내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 국가 경제에서 경제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이거 뭐 거래세냐 소득세냐 무슨 법인세냐 이렇게 해서 정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종목으로 돼야 되느냐 어느 세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징표 용어도 통일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화폐인지 아닌지도 정의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금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이게 타이트하게 지금 정부에서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논의하고 싸우고 있어요. TF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우선 김동연 경제부총리님은요, 암호화폐에 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도 이 양도세 부과가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이제 경제부총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취지가 어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이제 과세를 하겠다. 이제 그런 방침을 어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떤 세목을 적용할 것인가. 지금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어떤 양도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소득세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소득 혹은 사업소득을 과세할 것인지 이런 게 논의가 되어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현행 규정되어 있는 어떤 법인세 같은 걸로도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 과세의 세목은 크게 뭐 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뭐 부가세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논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암호화폐가 어떤 화폐라든지 어떤 지급 결제적 수단의 어떤 측면에서 거래된다기보다는 일단 거래를 하고 보유하고 매각하는 시점에 따른 어떤 차액 실현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어떤 투자 자산적인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어떤 자산의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좀 타당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우리 누리꾼들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지에 대해서 잘 쳐다보면서 변호사님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암호화폐가 뭔지 국가에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그리고 나서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 누리꾼들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TF라고 하는 암호화폐 관련된 그 TF를 작년 9월 1일 날 발족했거든요. 작년 9월 1일 날 발족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맨 처음에는 뭐 금융위, 그다음 법무부, 그다음 지금은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전체 총괄 차관급 회의로 이렇게 TF로 운영되고 있는데 맨 처음 해야 할 것은 지금 사실 지금 과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세에서 무엇을 과세하냐라고 했을 때 암호화폐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우가 좀 바뀌었다라고 누리꾼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누리꾼들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리꾼들 말이 맞아요. 선우가 바뀌었기 때문에 헷갈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양도소득세로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한다면은 양도 시점 간의 시세 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영업하는 개인이 사업소득세로도 부과될 수가 있다. 그럼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로 갈 거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상식대로 안 가니까 지금 삐그덕 하게 된 것이고, 상식대로 가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양도소득세는 이제 법에 어떤 세목으로 어떤 세율로 이제 부과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놓는데요. 예컨대 뭐 우리 다주택 부동산 보유자들이 더 투기적인 어떤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뭐 많게는 50%에서 60%까지 중과세가 매겨지고요.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되는 이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자 소득은 일률적으로 15.4%라는 어떤 단위 세율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양도소득이 아니라 어떤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면 이제 종합소득이라고 아실 텐데요. 이 종합소득 때는 이제 다른 세목들과 합쳐져서 그 소득에 따라서 뭐 적게는 6%에서 많게는 한 42% 정도의 어떤 차등적인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국민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뭐 지나치기 쉬운 영수증이나 이런 걸 잘 살펴보시면 저희가 돈을 주고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공급 대가에 일률적으로 10%를 곱해진 이 가액을 이제 부가가치세로 이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이 양도소득세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거 법적 자문도 여러 건 했었는데 참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 국세청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화폐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하지만 재화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이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내놔가지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과세가 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될 거 아니냐라는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법원도 우리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이 게임머니나 어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화폐가 아니라 재화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이제 대신 이렇게 징수를 해놓았다가 이제 국가에 이제 대신 납부를 하게 되므로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조세 편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경제학 평론가님 나와 계시지만 경제학적으로 봐도 이제 생산의 3대 요소인 이제 뭐 토지, 노동, 자본 이제 이런 생산의 3대 요소를 투입해서 창출된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이 거래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보유했다가 팔 때 시점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수익이 이런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창출된 새로운 부가가치는 보기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제 과세 원리상으로 조금 부당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런 지적을 고려해서 유럽에서도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의 논의가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유럽 많은 국가들도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부가가치세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과세 방침을 조금 정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누리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렇게 암호화폐 예전에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제 드러나니까 이걸 과세하려고 하는데, 아예 암호화폐에 관련된 세목을 따로 정해서 요것만 따로 특별하게 법으로 이렇게 규정해서 과세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논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럼 그렇게 물론 규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정면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저희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그 성격도 이제 정의 규정도 놔야 될 것이고요. 그런 굉장히 지금 굉장히 여야의 진통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떤 방향을 지금 선뜻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누가 총대를 매서 이런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 것인지도 사실 쉽진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과세 문제가 네. 방금 질문하셨던 부가가치세로 가냐 양도소득세로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법을 가지고 그 현재의 암호화폐의 성격에 맞는 것을 끌어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맞지 않으니까 서로 논쟁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세를 하게 될 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그 세목으로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라든지 어떤 세목으로 정해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야. 네. 그렇게 많게 되면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 바로 제도권에 편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제도권에 편입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면 캐시, 이더리움, 뭐 리플 해서 이 암호화폐 관련된 것만 따로 법이 내부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린 것이고 네. 저도 사실 암호화폐 관련된 과세 방금 부가가치세 할 때 정부가 지금까지 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부가 막기만 했지 뭐 위에서 막 해준 거 없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로 10% 일주일에 딱 떼가는 거 아주 쉽거든요. 저 그거 반대예요.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무슨 삥 뜯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과세를 할 때는 조세 저항이 없도록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 그냥 정부가 아무 뒷짐지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정부도 이 세금 내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누리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글 좀 올려주세요. 예. 평론가님 걱정되는 게 여의도 지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다툴 일이 생기실까봐 되게 약간 많아요. 지금 되게 걱정이 많아요.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길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젊은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얼마 올랐냐? 아 떨어졌어 죽겠어 막 이러고 있는데 주변에 어르신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 젊은 것들이 일은 안 하고 뭐 투기나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관련된 과세 역시도 젊은 사람들의 입장과 어르신들의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네. 마구 싸우는데 여의도도 똑같아요. 여의도를 가보면은 내부에서 젊은 국회의원하고 나이 드신 국회의원하고 이거 가지고 또 싸우고 여야를 불문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타까운 현실이네. 이 네. 혼란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할 경우 이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말씀하신 그 이중 과세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부가가치세가 논의되다가 이제 좀 양도소득세로 좀 전향적으로 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부가가치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물건을 구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희가 암호화폐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한테 물건을 판 판매자는 이제 물건을 판 뒤에 우리한테 받은 암호화폐를 또 거래소에 팔아서 다시 또 현금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할 때 또 한 차례 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살 때에는 뭐 한 번만 이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게 되는데 이게 단지 이제 암호화폐를 거쳤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납부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거고, 아까 제가 이건 과세 원리상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추가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동일함에도 부가가치세를 한 번 더 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부가가치세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조금 많이 약세가 된 상황이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좀 부가가치세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중과세 문제가 조금 불거진 이후에는 독일도 이제는 부가가치세를 조금 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이렇게 암호화폐를 사고 팔 때 그 자체로서는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게 가치가 생기지 않으니까 다른 이제 그걸로 재화를 구입했을 때 가치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암호화폐 자체에 가치가 생기지 않으니까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또 시청자분들이 또 아주 그냥 좀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 암호화폐를 산 기준이 아니라 팔았을 때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건지 아니면 샀을 때 기준인 건지 또 궁금하다고. 부가가치세라고 예를 들면 네. 그 시점은 이제 재화나 용액이 공급되는 시기 공급되는 네,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은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법인의 경우입니다. 현행법을 해도 충분히 과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지금 아까 서두에서 저희가 네. 논의를 했었던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부총리께서는 이제 법인세 이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주된 이유가 우리 개인에게 부과되는 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가 되는 소위 말하는 열거주의라고 열거주의. 하죠. 네. 네, 하지만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과세 기간 동안에 법인의 증가된 어떤 순자산액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다 모두 다 세금을 매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포괄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열거주의와 어떤 포괄주의라는 차이 때문에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법 개정 없이도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라면 이제 법인의 어떤 순자산 증가액에 포함돼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충분히 법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금 많은데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뭐 0.02% 이 정도씩 이제 차감을 해서 얻은 수수료를 바탕으로 어떤 회사의 수익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런 수수료 수익을 또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법인세가 지금 실제로 과세가 되고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어느 걸 선택합니까? 그림에 나왔던 것처럼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했을 때 포괄주의는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열거주의는 개인 소득세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법인세를 낼 때는 그러니까 그 포괄주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 소득일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지금 개인 간의 거래를 이거는 개인 소득세는 그러니까 열거되어 있는 것만 딱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퍼센테이지로 왔을 때 법인세가 더 많습니까? 개인 소득세가 더 많습니까? 법인세가 아무래도 좀 적은 측면이 있죠. 소득세 그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에서 많게는 46%까지 이제 과세가 되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좀 2단계로 부과가 되고 많아도 한 22%이 정도로 과세가 되니까 법인세가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왜 개인과 법인 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오히려 개인이 훨씬 더 활성화되면서 법인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거는 개인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뭐 만들어 보고 막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개인의 소득세가 훨씬 더 적고 그것이 조직화된 법인세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적인 어떤 정책상 좀 법인의 어떤 사회 활동을 좀 증진시켜 줘야 된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고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아시다시피 우리 소득세는 이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이 과세가 되는 반면에 뭐 상속세나 징역세 같은 어떤 일종의 어떤 불로소득 이런 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니까 좀 정책적인 고려로 좀 차등을 해서 이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가나 어떤 기업 그리고 국민 간의 소득이 좀 재분배되는 효과를 좀 유도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고율로 과세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담세력,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형평에 맞는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거래소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거의 확실시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부가 세금을 낸다라는 거는 암호화폐를 인정을 했다는 뜻이 아닌가요? 일단 그게 참 애매한 문제고 변호사로서 지금 이 정부 발표가 나온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제 난감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좀 법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작년에 금융감독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도박장에서도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소득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봐도 소득세는 뭐 반드시 적법한 걸로 인정되는 소득뿐만 아니라 어떤 뇌물이라든지 알선수재 같은 이렇게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기타 소득이라는 항목으로 분류해서 따로 과세를 하기도 하고요. 변호사로서 이제 대법원 판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판례도 과거에는 과세 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향수함으로써 어떤 담세력
아까 말씀드린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의 어떤 법률적인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과세를 하는 거는 정당하다고 치어도 이제 그 전제 그 과세가 실질적으로 달성이 되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럼 누가 얼마나 과세를 통해 그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나 이걸 규명하는 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누가 얻었나는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실명 거래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첫 단추를 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좀 남아 있는 것이 이제 그 누가는 이제 해결이 됐다고 쳐도 얼마나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이익을 얻었나를 이제 저희가 알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거래소를 거래 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기존의 법상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던지 아니면 뭐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던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금융당국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 이제 제도권으로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권으로 편입한 이런 인상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세금을 매겨야 되니까 제도권 안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참 정부 입장하고 좀 다른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관계자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가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이 과세, 세금 내는 것만 가지고 논의에 착수한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제가 예측컨대 저는 정부 내부에서 아주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TF 내에서 금융위와 법무부하고 둘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금융위는 어떻게 하면 연착륙시켜서 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인가를 바라보는 반면 법무부는 이제 규제 부서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규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을까? 라는 입장에서 둘이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를 한다는 이거 자체는 정부 입장에서 아직도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겁니다. 암호화폐 이꼬르 제도권 상품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과세라니까. 너 세금을 받지 않으면 넌 존재가 없었는데 넌 존재하잖아? 세금 내놔. 그러니까 제도권 상품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 이거를 제도권 상품을 품으려고 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개선에 논의의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아마도 전 법무부와 금융위하고 무지하게 지금 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과 별개로 득보다 실이 큰 투기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전 조금 의견을 저는 좀 달리합니다. 이거 달리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법정 기관과 기관과의 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정상적인 과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자체로서는 그 TF 자체에서 지금 뭐 입장을 내오지 못한 상태에서 네.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첫 단추를 깼는데 그게 지금 쉽겠어요? 저 이거 한참 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변호사님께 여쭤본 것도 따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로까지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 어쨌든 지금 우리 누리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호화폐는커녕 컴퓨터에 대해서도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논의하고 있으니까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일정 정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용감하게 또 개인적인 의견들을 이렇게 밝혀주고 계시는데 네. 이 경마나 아니면 뭐 카지노나 이런 지금 게임들은 제도권 내 사행성 게임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는요, 제도권 내에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걸까요? 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이 이제 허용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제 도박으로 인해서 발생한 세금이라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게 사실 확립이 되어 있는 이상 반드시 어떤 세금을 낸다고 해서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거냐 이건 아니다라는 어떤 항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담배에도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곳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혐연권도 있지만 흡연권도 보장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란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국가가 보장해주는 어떤 권리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렇게 어떤 연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우리 재산권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게 어떤 제도적이라든지 어떤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십시오. 경마 어디서 한 겁니까? 국가에서 했어요. 로또 어디서 했습니까? 국가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도박이라고 하죠. 국가에서 도박장을 마련해 놓고 거기 가는 사람들 비난하면 또 그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으니까 또 비난하지 말라 그래요. 도박 중독을 또 막는 것도 또 법도 이렇게 또 마련하고요. 그러니까 소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게 병 주고 약 주고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도박, 경마, 로또 다 국가에서 요즘 뭐죠? 경정, 경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암호화폐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렇게 따로 생각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도박이라고 규정했으니까 근데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도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도박인가 아닌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암호화폐의 정체가 무엇인가 해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서 그 다음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하는 거를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불로소득 아닙니다. 그거 거래하려면 얼마나 강심장이어야 되고 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저 유리심장이라서 제대로 잘 못하고 10만 원만 넣어놨다고요. 그런데도 신경 쓰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고려할 부분도 많고요. 근데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행성 게임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들도 세를 내는데 암호화폐 제도권으로 인정 못 받지 않습니까? 세금 낸다는 건 제도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제도권 인정하면 제도권 인정하는 만큼 이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배려해서 뭔가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의견이 어떤 부분에서 좀 설득력도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또 이 문제 이외에도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왕창 보냈다 했을 경우 뭐 어떤 세금들을 물어야 하는지. 근데 이것도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걸까요? 예, 일단 아까 제가 소득세와 법인세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제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상증세, 상속세와 증여세를 상증세라고 하는데 이제 상증세에도 이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어떤 포괄주의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상증세에서는 금전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는 모든 물건 혹은 권리 또는 이제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어떤 포괄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암호화폐의 법정 성격을 뭐 통화로 보든 제화로 보든 뭘로 보든 간에 이제 포괄주의를 따르면 이제 암호화폐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도 또 충분히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런 법 논리가 좀 타당성을 많이 인정을 받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 상증세에서 가장 저희 뭐 변호사들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가 과연 이제 법에 물론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상속이나 어떤 증여된 가액을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예컨대 우리 상장 주식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 그러니까 평가 시점의 전후의 어떤 2개월을 기준으로 낸 종가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이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데요. 종가라는 명확한 기준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소에서 24시간 동안 거래가 되고 굉장히 하루에도 그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증여를 하게 되고 굉장히 뭐 한 30% 낮은 금액으로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어떤 증여세가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지금 이런 면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언제를 시점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또 좀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뭐 이체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특히 뭐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전자지갑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 전자지갑에서 이제 평론가님 전자지갑으로 보내드린다든지 네.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보내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뭐 USB에 담아서 이렇게 드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과세 당국에 포착이 될 수가 있겠느냐, 지금 과세원을 발견해낼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그 암호화폐를 이렇게 그 규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규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호화폐 시장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외국에 가서 이렇게 발언할 때 발언권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24시간 마구 돌아가는 이런 암호화폐 시장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발언권이 센 우리나라에서 먼저 주도해서 이거 역시 종가가 있는 개념.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똑같이 아침 9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뭐 오후 뭐 6시에 끝난다든지 종가가 있는 개념으로 만들자. 이거야 뭐 저기 그 외국들이랑 같이 이렇게 서로 논의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종가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방금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다시 그 해설판이지만은 그 상속 증여하는 그 순간이 이제 언제적으로 기준을 딱 잡냐 이게 문제잖아요. 네. 워낙 변동이 심하니까. 근데 시작점과 끝나는 점 요것이 딱 종가 개념이 생기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정화되고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전자지갑을 저한테 해서 돈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만 이렇게 개인 간에 이렇게 보내주면은 이걸 국세청이 뭐 일일이 뒤 신분 캐고 다닐 겁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러게요. 지금은 상속세나 증여세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말하는 걸 좀 종합을 해보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한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같은 거를 지불을 해야 되지만 이게 개인 간에 낸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지금 상황이니까 그분들이 좀 억울해하는 경우도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좀 뭐 간략하게 답변을 드려보면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득세, 특히 소득세는 그 소득의 재분배라는 어떤 기본적인 이념의 어떤 근본을 두고 있고요. 이 소득의 재분배는 결국 우리 헌법에서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어떤 평등의 원칙, 이제 근거를 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세금을 내는데 개인 간 거래를 하거나 혹은 이제 해외에 있는 어떤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면 어떤 소위 말하는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일단 가장 좀 손쉽게 이렇게 일단 과세원을 포착을 할 수 있고 뭐 투명한 과세를 통해서 지금 너무 좀 팽배한 투기를 조금 진정시켜 보기 위해서 지금 어떤 규제 당국의 어떤 고심에 찬 이런 규제 정책을 도입한 거라고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 아무리 규제 당국이라든지 그 세금을 담당하는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도 개인 간에 주고받는 거 이거 포착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셨던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한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그 대신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낸 거는 당연히 세금을 투명하게 잡히니까 그냥 마치 주머니에 있던 거 깡패한테 삥 뜯기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디테일한 세세한 차이들을 정부에서 세심한 행정으로, 세심한 배려로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갖게 되고 정부의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뭐 지금까지 이 암호화폐 관련된 정부 정책이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고 배려 있는 이런 원칙 있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제 희망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선 김동연 부총리는요, 각국의 어떤 과세 사례들을 보면서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도 한번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변호사님?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이제 여러 선진국들이나 어떤 다른 나라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다,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됐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어떠한 방향에서 이제 과세를 하기로 정했다. 어떤 기본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이제 마련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다른 나라들도 어떤 시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과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놨다든지 실제로 막 과세를
적극적으로 막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과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과세 원칙은 정해놨는데 네. 적극적으로 이걸 일일이 다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도된 걸로 봐도 예전부터 이제 그 암호화폐 관련된 어떤 소득을 뭐 기타 수익 중에 잡수익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해야겠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과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고율의 세율을 낼 수가 있느냐. 그 뭐 최대 한 55%까지 매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계속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처럼 50% 이상이면 너무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의 그런 거랑 거의. 같죠. 나중에 또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테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IRS가 발표를 했던 게 이제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떤 뭐 감사라든지 벌금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놨지만 네 그렇죠. 지금 IR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4년 전부터 암호화폐를 어떤 투자 자산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을 뭐 자본이득세로 규정해서 뭐 자본이득세를 부과를 하고는 있는데 미국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일본은 지금 논의가 있는 것 같고 유럽 쪽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부가세냐 양도세냐 이런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과세가 적극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얻은 이익이 지금 뭐 38,000에서 82,500달러 이고 이 매매간 시점 차이가 1년 미만이면은 22% 한계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네. 그게 매매 시점 간 차이가 1년 이상이 되면은 그냥 20%까지 이렇게 된다. 이게 미국이 좀 확실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금 더 그 근원적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세라든지 어떤 법적 정책이 굉장히 어떤 범정부적으로 통일적으로 마련이 돼서 이렇게 통일적으로 좀 시행이 돼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연방제 국가라든지 어떤 그런 연원적인 그런 측면에서 과세 문제는 일단 IRS가 전담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증권 관련 문제는 이제 그 SEC가 전담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약간 좀 상이하게 이렇게 좀 정책을 시행하는 게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좀 용이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네. 그렇다면 이 미국 국세청이 이와 같은 입장으로 가게 된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요. 이제 IRS에서 한 2년 전 정도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도 수익을 신고를 하는 사람이 한 1,000명도 안 되니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어떤 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코인베이스에 네. 이제 그 과세 관련된 어떤 정보를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는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조금 더 좀 프라이버시에 대한 좀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거부를 했고요. 또 미국에서는 이제 IRS가 미국 그 법원에 이제 코인베이스로 하여금 어떤 과세를 위한 기초 자료를 내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해서 법적 이제 판단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서 연방대법원에 가서는 이제 IRS에 손을 들어줘가지고 이제 어떤 과세 기초를 좀 마련해서 지금 이제 과세를 실제로 이제 부과하는 이런 단초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과세 결과가 나오게 된 거네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사실은 어제 공부를 좀 했어요. 변호사님이 세법 전문가라고 해서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 세표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주요국의 가상화폐 과세 현황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죠.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호주, 독일, 일본 등은 암호화폐를 지급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거래 발생 시점에 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민간 통화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 일본은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독일인데 이게 독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물 교환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상품으로 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물리다가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이제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걸 좀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가세를 지금 면제 결정을 하면서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왔는데 싱가포르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자본이득세인 특이하게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아주 이슈가 됐었죠. 코인체크라는 거래소에서 5천억 원 상당의 엔코인이 해킹돼서 유출되는 어떤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죠. 근데요, 코인체크는요, 1인당 88.5엔을 환산해서 약 25만 명에게 약 우리나라로 따지면 4,50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반환된 이 코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연 또 세금을 물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꿀 때 그걸 이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소득 중에 잡소득으로 규정해서 굉장히 어떤 금액에 따라서 최대 한 55%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사실 그 시점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좀 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킹으로 지금 손해봤는데. 네, 현금으로 지금 받아야 되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지금 세금까지 55%를 지금 내가 지금 내야 되냐, 이런 지금 너무 억울하다, 이런 지금 반론이 실제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반환금의 성격을 이제 이런 반환에 따른 어떤 자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손해배상금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는 현금으로 받기 좀 억울하니까 코인 그대로 내놔라, 코인 그대로 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런 주장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네. 그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26일인가 새벽에 털렸거든요. 근데 한 번만 털린 게 아니라 여러 번 털렸어요. 그 새벽에 쭉 털렸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보상을 해주려면 보상해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암호화폐든 현금이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88.549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864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원칙 보상하겠다라고 원칙을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보상하겠다라고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일본 사람들이 나는 현금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그 돈, 그 코인 이름이 넴입니다. 넴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넴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지난달 말부터 지금까지 질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코인체크에서 이렇게 거래했던 사람들은 지금 속이 새카맣게 탔을 거거든요. 가상화폐 소녀라고 그 걸그룹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 월급 받은 거 거의 다 넣었는데 다 털렸대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은 이렇게 많은데 말만 보상해 주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미국과 일본 등의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 법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사실 과세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아마 올해 여름에나 입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입법이 되려면 이제 뭐 정부가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의원 입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제 발의가 된 이후에도 굉장히 지금 많은 논의와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서울지회 법제위원회도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울변회나 대한변협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논의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야 간의 어떤 상당한 합의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엄청 진통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려운 것은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국회 자체가 일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국회 내부에서 서로 간에 힘겨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법사위거든요. 법을 전체적으로 다 통과시키냐 마냐 하는 위원장의 개인적인 이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서로 막 파업하고 막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생 문제조차 하나하나 이렇게 급하게 해결할 것이 많은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그 변호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시지만 과연 이것이 올해 또는 내년까지 입법화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지금처럼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소리거든요. 또 여기서는 또 자기들이 급하면 또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누리꾼 여러분께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 못 드리는 것이, 그건 저희한테 물어보실 것이 아니라 국회에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덧 코인 넘버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관련법에 대해서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각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 네. 회사에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여기 지금 태어나서 방송국에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좀 영광입니다. 네, 앞으로도 좀 즐거웠고요. 또 뭐 법적으로 또 재밌는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흥미로운 이슈가 생기면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예. 오늘 방송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누리꾼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코인 넘버 원. 원.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